자, 이제 프린트 정리하면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파트 있죠? 동그라미 1번. 아까 여기 봤던 게 다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과실 문제, 오늘은 비용 문제 2개 법조문 봤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선의의 동그라미 해야겠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법조문 그대로. 자, 2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자,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주면 과실, 같은 말, 준. 3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자, 선의 동그라미 해야겠죠? 선의 점유자는 무조건 과실 사용이익 나오고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오면 반환 의무는 없다! 없다 동그라미 빵. 이놈이 넘버1이에요. 4번하고 같죠? 그래서 3, 4번이 왕별, 1번, 2번은 별 3개. 자, 4번 같은 말이에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럼 중심 잡아야지. 선의의 동그라미 들어가야겠고, 선의 점유자가 나면 무조건 반환 의무 없다. 반환 의무 없다.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1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돌려줄 반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돌려줄 의무는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이제 5번 동네가 바뀌어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또는 당신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로 보상해라. 그래서 그대로 법조문 나오죠? 그대로 나오고 분절해서 하나씩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 해야 되고, 악의 동그라미. 너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불법 증거자. 법이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취한 과실 돌려주세요. 반환. 소비했어? 대가로 보상해. 네 잘못의 동그라미. 잘못과자죠? 잘못과 한자.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열매과 과실 대신 이제 대가보상. 그래서 지문이 3개 나와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세요. 지문 하나. 악의 점유자가 소비했다면 대가를 보상하세요. 지문 둘. 악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역시 대가 보상. 지문 셋. 여기서 지문 3개가 나와요. 6번. 당연히 5번 별 3개죠. 6번. 은비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 수취할 권리가 없다. 자, 폭력 은비. 악의 점유자랑 같이 취급하죠? 그러니까 폭력 나오든 은비 나오든 과실 취득권이 없죠. 그래서 과실 수취할 권리 없다로 끝나요. 취득 못하니까. 자, 7번 비용.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자, 왕별이죠. 왕별. 비용 B자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비용만큼은 실비. 따라서 악의 점유자 도둑놈한테도 비용 청구권 줍니다.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비용만큼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는 안 나와. 여기는 악의만 나와.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한 청구권 인정된다. 된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비용은 실비야. 도둑놈한테도 비용 보일러 수리비 100만원 주세요 할 수 있고, 유익에 있으면 유익비 달라 할 수도 있고. 근데 시험은 필요비만 나와. 필요비만. 그래서 같은 비용이에요. 자, 8번 갑니다. 8번. 유익비는 이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가액 증가 현존이에요. 가액 증가 현존은 시가 상승이 일어나라. 이때만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법조문 9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 선택에조차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는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의 동그라미. 회복자가 중심이에요. 여기를 장난쳐요. 점유자 선택으로 장난치니까 회복자 갑이 선택합니다. 지출금액 5천만원, 공사비 5천만원 또는 시가상승분 1억. 둘 중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그 여기는 회복자 그 자리만 보면 돼. 회복자로 나와 있는지 점유자로 나와 있는지. 항상 중심 잡아요. 회복자 선택. 10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회복자는 법원에 뒤로 좀 밀어주세요. 변제기 상환기간 뒤로 밀어주세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이건 필요비 안 돼요. 유익비, 저 유익비 자리를 장난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럼 X짐이 돼버려. 필요비는 법원 가면 안 돼요. 판사가 100만원 가지고 나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요. 한 5천만원 들고 와야 제가 뒤로 밀어주지. 그래요. 그러면 결국 8번, 9번, 10번 다 별 3개예요. 다 별 3개.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중요한 거 다 한 거예요. 한두 개, 멸실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건 이제 3월에 할 거고, 오늘 한꺼번에 못해서 안 했을 뿐이에요. 진도 때문에. 그래서 멸실도 엄청 잘 나오고, 과실, 비용, 넘버원이에요. 자주점유 그쪽보다 여기가 훨씬 잘 나와요. 여기가. 자주점유는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여기가 넘버원이에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렇게 해요. 3가지 문제. 3가지 문제에 관한 법 조문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자,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일단 교재는 얘는 점유권 물증이 쫙 앞에 있어.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봐요. 기본서. 물권적 총론 아파트 어디 가시느냐? 191페이지. 총론에 점유권 물증이 있어. 이 기본서는 191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8번 목차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191페이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침해됐을 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게 점유자가 하는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한번 넘겨봐요. 기본서를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왼쪽에 중간 법 조문 하나 나오죠. 점유물, 이게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 이거 양글 2번 점유물 방해 배제라고 나가 있죠. 이거 목차 잘못한 거예요. 방해 제거야, 제거. 그 다음에 3번 방해 예방 나오죠. 방해 예방. 방해 제거하고 예방을 합친 게 방해 배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2번, 양글 2번은 방해 제거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3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3가지가 법 조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다시 앞으로 돌려요. 이것만 나와. 반환 청구권만. 반환 청구권에 관한 이 법 조문 제1항, 제2항, 제3항, 이것이 99% 나와요. 방해 제거 예방은 딱 하나만 보면 돼. 예방에서. 소유권에서 봤어. 자, 그러면 점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점유권이라는 물권자가 돌려주세요 하는 게 점유자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걸 점유물 반환 청구권. 만약 소유물 반환 청구권 나오면 누가 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로 나오는지 소유물 반환 청구로 나오는지에 따라 점유권에 대한 물청인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요. 갑소유 가방을 도둑놈 을이 훔쳐갑니다. 이걸 침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갑이 점유하고 있는 이 가방이라는 물건을 도둑놈이 빼앗아갔다. 절취. 이게 대표적인 침탈이에요. 침탈은 뭐냐?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걸 말해.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거. 빼앗겨야 돼. 그러면 내 의사에 반해 도둑놈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도둑놈이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훔쳐가면 내가 점유하는 물건이 침탈됐다고 해요.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점유권. 그러면 나는 본권인 소유권에게, 가방이 이제 여기로 와 있겠죠. 도둑놈한테.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대한 물청 돌려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갑, 맘이에요. 대부분은 당연히 본권으로 해요.
본권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유권 파트가 아니라 점유권 파트 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점유하고 있는 지 물건이 누군가로부터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1항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자기 물건을 침탈해 간 상대방을 상대로 돌려주세요. 내 가방 돌려주세요. 그래서 주어는 점유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유권에 대한 제목 봐요. 회수라고 나와 있죠. 회수가 반환하고 같은 말이에요. 돌려받는다. 회수한다. 그래서 점유자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하는 물건에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의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우리는 법 조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주체는 점유자 해야 돼. 점유자. 따라서 보조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나오고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현재 점유자여야 돼.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죠? 똑같아. 현재 점유자여야 돼. 자, 침탈 당해야 돼. 침탈. 따라서 점유자가 지가 점유하는 물건의 점유를 침탈 당했다면 돌려주세요. 내 물건 아니지. 그건 소유권 개념이니까. 내가 점유하는 물건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반환 및 법조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침탈은 불법행위예요. 도둑놈.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법조문에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뜨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손해배상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점유물 반환 청구가 중요하겠죠. 3항으로 가요. 2항은 이거 3호로 할 거예요. 자,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럼 제1항의 청구권은 뭐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자, 침탈,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간 날로부터 얼마 안에 반환 청구 들이대래요? 1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런 걸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 취소권은 하염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돼요. 마찬가지. 도둑놈이 가방을 훔쳐가면 나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점유권에 대한 물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해라.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런 1년 안, 3년 안, 10년 그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시간 제한이 없어. 영원히 갈 수 있어. 소멸시효도 안 걸리니까. 하지만 점유권만큼은 1년 제한이 있어. 1년. 이유는 이유 몰라도 되지만 도둑이 가방을 가져왔으면 얘가 점유해. 그러면 이 가방에 대한 도둑놈은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1년이나 지났다면 이제는 이놈 점유가 사실 상태가 1년이나 지나면 더 이상 너는 점유권으로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제한은 이게 소유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본권 없이 점유하면 침탈이든 아니든 기타 이유든 무조건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해. 근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소유권 반환 청구가 달라요. 두 가지 제한 양투를 둬요. 침탈당했을 것 제1항. 두 번째 1년 안에 행사할 것. 이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다른 점. 이유. 점유는 일정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줬죠. 그래서 본권과 같이 강력하게 보호해주지 않아요. 얘가 1년이 지나면 얘가 점유권 취득했잖아. 이쪽을 또 보호해줘 버려. 따라서 병이 도둑놈이 또 훔쳐갔다. 그러면 이놈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반환 청구와 다르게 제한을 둔다. 침탈을 요건으로 하고 1년 안에 행사해라.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외우면 돼. 침탈당했을 것 외우시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할 것. 다행히 여기는 기산점을 장난친 적이 없어요. 특별히 그냥 침탈 도둑당한 날로부터 1년 숫자도 장난친 적은 없고 그냥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 옳은 지문.
그래서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결국 점유물 반환 청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은. 자,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딱 보조자는 스스로가 점유권 반환 청구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다.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자는 스스로가 너는 보조자일 뿐 점유권 없어. 점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네. 점유자. 또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다. 저 5 법칙. X 법칙. 5 XX. 자, 요건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당해야 돼. 내 의사에 반해 뺏겨야 돼요. 그래서 이 침탈과 관련된 대문 판례 3월에 할 이놈이 넘버1이 되는 거예요. 침탈이 아닌 경우, 즉 점유물 반환 청구 안 되는 놈, 이놈이 넘버1이에요. 여기서는 아직 안 해. 대문 판례라. 침탈당했을 것 이걸 외워놔야 돼. 그래 지금 침탈 빼앗겨야 돼. 내 의사에 반해 빼앗겼을 것. 두 번째,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 줘야 돼. 1년. 자, 하나 더. 이 1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돼요. 1년 안에 도둑놈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라. 이걸 이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소송까지 출소가 뭘까? 소송 소자야. 소송을 출해라. 즉 1년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척기간 중 유일하게 소송까지 1년 안에 해야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서 돌려줘 하면 돼요. 근데 이놈만 소송까지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록 소송 제기 안 하면 1년 지나면 소송 제기 못 해요. 반환 청구 소송을. 왜? 점유권은 보호 많이 안 해준다니까. 임시적 권리라. 소송까지 1년 안에 해야 된다 해서 이 제척기간을 출소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흘러간 식으로 나와. 흘러간 식으로.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할 건 뭐다? 침탈당했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해. 자, 이놈이 더 잘 나와. 보조자는 안 돼. 간접 점유자는 돼. 이 세 놈이 훨씬 잘 나와. 훨씬. 출소기한은 알아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에 의한 물정 가장 중요한 거 됐어. 자, 그러면 거기 11번 프린트 11번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침탈 당했죠. 그러니까 점유자니까 점유자는 내 물건 돌려주세요. 그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1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반환 청구가 1년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소유권에는 이런 제한은 없어. 침탈 제한도 없고 1년 제한도 없어. 오로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만 침탈당했을 것 1년 안에 할 것 1년 안에 할 것. 자, 그러면 한번 교재 기본서의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에서 기본서 192페이지에 왼쪽 맨 밑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자, 제1항을 볼 거예요. 법조문.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위험료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어디에 방금 읽은 두 줄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돼? 어디를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도 안 나와?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중심 단어가 뭘까? 어디를 확인해야 돼? 얘 또 나왔네. 얘 또는 거기를 장난치니까 거기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 소유권에서 배웠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할 때도 예방조치 또는 담보 주세요. 그래서 예방 청구는 이 법정 1항밖에 안 나와요.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뭘 확인해라. 또는인지 함께인지. 그래서 예방 청구는 예방조치 또는 담보 주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둘이 함께 청구하지는 못한다. 예방 청구가 나오면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여기만 확인하면 돼. 또는으로 나왔는지 예방과 함께 둘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또는으로 나와야 맞는 지문. 함께 X 장난칠 때 예방과 함께. 자, 오늘 오후에 장난쳐 놨어. 그러니까 확인하셔. 예방 또는 담보 항상 예방
또는 로또가 아니라 예또야 예또. 로또는 좋을 텐데 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유권 맞췄어요. 이제 본권 대표 소유권 갑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 자, 소유권은 양이 많습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소유권. 물권법 강론에서 어려운 파트가 이쪽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어려워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특히 공유. 얘가 어려워요. 취득시. 어려워. 하지만 맨날 나와. 해마다 한 문제 해야 돼요. 자, 소유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에서 여기서 셋. 점유권이 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둘. 그러면 취득시효 공유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소유권. 서로상 이웃鄰 상린관계. 그래서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가장 잘 나오고,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법조문 몇 개. 그다음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누가 소유권을 먹여줘요? 법이 소유권을 먹여주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예요. 가장 중요한 게 취득시효. 소멸시효도 법이 소멸시키고 취득시효도 법이 취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첫 번째 취득시효. 그중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러면 무주물, 주인 없는 물고기 내가 낚시했죠. 그러면 무주의 동산, 물고기는 낚시하면 소유권 먹여줘요. 그 물고기는 내게 되는 거야. 무주물 선점.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유권을 법이 먹여줘요. 마찬가지 타인 토지에 묻어져 있는 5만 원짜리 뭉칫돈을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발견자한테 소유권을 법이 먹였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얘들은 다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자, 부동산 부합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부합 이 두 개. 자, 마지막으로 단독 소유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죠. 공동 소유. 자, 공동 소유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나온 게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중 공유를 잡아야 돼요. 공유가 되고 나중에 합유를 볼 거예요. 합유는 나중에 봐도 돼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이놈.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도 있는데 그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개 나올 것만 나중에 확인해도 되고 확인 안 해도 되고. 점유 취득시효가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공유 이놈. 공유.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힘들어도 해야 돼. 점유 취득시효 공유.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게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많아서 사례 문제로 공유는 또 주로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가 세져요. 해야 돼. 버려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공유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부합. 부동산 부합. 마지막으로 주위토지 통행권.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 공유, 부동산 부합, 주위토지 통행권. 이렇게 네 파트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시간이 주위토지 통행권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유권의 내용. 기초예요. 기초. 자, 법조문이 소유자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 세 가지. 사용할 수 있고, 세조서 월세 받을 수 있고, 팔아 제낄 수도 있고,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힘 모두가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볼 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나왔어. 소유자는 항상 민법은 주어 잡아야 돼. 소유자는 대상,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해요.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 물건이죠. 원래 물권의 객체는 물건일 수도 있고 예외 권리도 될 수 있죠.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해. 즉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상전세권에만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지 소유권의 객체에는 권리는 객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시험에 나온 게 이놈이야. 아파트 분양권. 자, 권리죠. 권이니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나중에 중개사 하실 때 용어
잘 써야 돼요. 분양권은 가지고 있다고 해.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아니요. 채권이 있다라고 해. 분양권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표현하지. 권리는 채권이든 분양권이든 권이죠? 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거. 오로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는 거. 왜? 여기 있잖아. 법조문 물건 법정주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은 대상이 물건이야, 물건. 이 법조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하는구나. 그래서 물건이 대상 객체이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중요해요. 한 번 하고 이제 영원히 안 해. 자, 상린관계. 첫 번째 소유권에서 볼 게 상린관계를 봐야 돼요. 자, 상린관계가 뭐냐? 한자어예요. 서로 상, 이웃, 린이에요. 자, 서로 상, 이웃, 린. 무슨 얘기예요? 이웃사람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수많은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한번 볼까요? 자, 상린관계 기본서가 몇 페이지나? 오, 미리 펴놓으셨어. 잘하셨어요. 자, 상린관 255페이지 있죠? 그럼 한번 넘겨봐. 막 법조문이 계속 나와요. 3장, 4장, 5장, 5장까지 법조문 엄청 많죠? 이게 우리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에 관한 수많은 법조문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기본서에 있는 5장이니까 10페이지죠? 10페이지에 걸쳐 있는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 둘만 보면 돼요. 특히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딴 거 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틀리면 돼. 그런 것까지 공부할 여력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아주 많은데 서로 이웃하는 거야. 갑하고 을이 서로 이웃집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웃 간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법조문을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에 관한 법조문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상린관계가 뭐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웃 린이라고 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돼. 이웃은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사람은 제가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집은 이웃집 아니에요. 인접함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나와. 인접할 것. 인접함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서로 이용 조절을 위한 법 규정. 이게 서로상 이웃 린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서로 바로 이웃이에요. 붙어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이용 조절 서로 양보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옆집 사람이 소유자고 나도 소유자면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이죠. 근데 옆집 사람이 이 토지를 세를 줄 수도 있겠죠.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또는 건물 지상권, 건물 전세권. 그러면 옆집 사람이 지상권자다. 옆집 사람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나는 소유자고 옆집 사람은 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지만 이 지상 전세권자도 똑같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조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상린관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갖다 쓴다. 그래서 지상 전세권자도 상린관계에 있는 모든 규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이 내용은 지상권 전세권에서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고 그때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맨날 나오는 대본 판례 그중 절반을 할 거예요. 절반. 아주 중요해요. 자,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뭔지 이 법 전문이에요. 법조문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그림으로 이제 할 거예요. 이 그림. 왼쪽 땅이 갑소유 토지, 오른쪽 땅이 을소유 토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맹지로 을 땅이 가로막혀 있어. 자, 이거 도로예요. 도로. 공로라고 해요. 그러면 을은 주위에 토지로 가로막혀 있어요. 도로로 통과하려면 이쪽 땅으로 가든지 왼쪽 땅으로 가든지 어찌됐든 주위 토지 옆집을 통과해야 돼. 자,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법조문 있는 거요.
어느 토지, 을토지와 도로 사이에 을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가로막혀 있어. 맹지라. 그때 옆집 사람은 주위토지, 옆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행할 통로가 없어. 그러면 옆집 다닐 수 있다. 그게 저 조문의 핵심이에요. 다시 봐. 어느 토지와 을토지와 도로 사이에서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맹지라. 그때 옆집 토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야. 그러면 을이 왼쪽 갑당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을을 왼쪽 갑 소유 토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취득한 통행권자가 되는 거고, 자 용어 정리.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되는 거고, 왼쪽 갑은 을이 통행하는 땅에, 통행하는 통행지의 소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을이 통행하는 땅에 갑이 소유자죠. 을이 이렇게 통행해. 도로로 출근하려고. 그래서 통행권자가 오른쪽 놈, 항상 권자가 오른쪽 놈이에요. 왼쪽 놈이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그래서 먼저 주유토지 통행권은 단어부터 잡아야 돼. 왼쪽으로 통행하는 이 을을 주유토지 통행권자. 왼쪽 놈 갑을 얘가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자, 그럼 법조문 이제 정확히 읽어드릴게. 어느 토지와 맹지인 을 토지와 공로, 도로 사이에 을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돼. 통로가 없어야 돼요. 주위에 가로막혀 있죠? 없어. 토지 소유자 을은 옆집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즉 옆집 땅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도로로 출입할 수가 없어. 또는 출입하는데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 과다한 비용을 요해. 그때는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통행하든지 통로 개설 만들어서 옆집 다니든지, 결론은 통로가 없는 경우, 저게 핵심이요.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 옆집 토지 다닐 수 있다. 법이 을로 하여금 이쪽으로 다니든지 이쪽으로 통과하든지 다닐 수 있어요. 권리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 옆집 사람이 자기 땅으로 통과해. 맨날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싫어. 내 사생활 방해. 근데 막을 권리가 없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강행유정이에요. 그래서 갑은 다니게 해야 돼요. 얘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권리를 줘버려. 그러나, 자,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로 인한 옆집 갑의 손해가 가장 작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라. 말 되죠? 다닐 때 나는 당신 집 한복판으로 뚫어서 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급적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가라. 말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대신 시험 2학. 전항에 있는 통행권자, 을음. 통행지 소유자 나오죠? 단어. 왼쪽 갑의 손해는 보상해 줘라. 그래서 옆집 다니세요. 대신 돈 좀 얼마 주면서 다니세요.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목차가 유상, 반대급부 있죠? 손해 보상해라. 통행권자는 옆집 바로 통행할 수 있지만 손해는 보상해라. 손해는 보상해라. 이건 알아야 돼요. 손해는 보상해라. 나중에 대법원 판례 여기랑 연결된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주위토지 통행권 이 그림이 기억나야 돼요. 왼쪽 땅 갑, 오른쪽 땅을. 근데 오른쪽 땅이 주위토지로 가로막혀 있는 맹지, 통로가 없어야 돼요. 그때 주위토지 통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할 수도 있다. 통행하는 놈, 통행권자. 왼쪽 놈 갑은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통행 소유자. 이럴 때 일단 돈 좀 주면서 다녀라. 손해는 보상해줘라.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 갑한테 일정 금액 손해는 보상해줘라. 유상이 원칙. 자, 이제 대부분 판례할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노란색이 막 있죠? 노란색이 막 있어. 이게 주위토지 통행권에 나오는 우리 기출 중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있어. 강의 노트에.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여기서 넘버 1, 2가 여기 다 있어요. 넘버 1, 2가 통행권. 자, 첫 번째. 소유자한테 통행권 인정되겠죠? 소유자 상호간 인정되니까. 그래서 소유자한테 통행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지상권, 전세권자도 통행권 있다. 지상 전세권자도 상린공개 규정 준용되니까. 그래서 봐요. 을이 A라는 사람한테 토지 지상권을 설정, 토지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을은 안 살고 지상 전세권자에 살겠죠. 그러면 지상 전세권자도 통행할 수 있다는 얘기요. 왜? 통로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지상 전세권자도 통행권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소유자, 지상 전세권자 이 세 놈이 통행권 인정되는 세 놈.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 넘버 원이야. 기존 통로가 있어. 자, 맹지가 아니라 다른 통로가 있어. 기존에 다른 통로가 있어. 그러면 을이 다른 통로로 통과하는 통로가 있어. 근데 문제는 1시간 걸려, 1시간. 을은 옆집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경우, 기존 통로가 있다면. 기존에 통로가 있죠? 그러면 통행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 아까 법조문에서 언제 통행권이 태어난다 해서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 통로가 없어야 돼. 또는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돼. 없단 얘기야. 따라서 기존 통로가 있다면 통행 인정 안 돼요. 당연히 아무리 돌아다녀도 옆집 들어갈 수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예외가 나와요.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는 통행권 인정 안 돼야 돼. 옆집 못 다녀요. 하지만 이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해. 통로로서 부적합. 또 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런 단어가 뜨면 이해하면 돼요. 다른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하대. 또 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대. 그러면 이 통로는 통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죠. 적당하지 않죠. 그러면 옆집 다닐 수 있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기존 통로가 있지만 이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소수로는 옆집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의 인정 된다. 그러면 넘버 원이요. 넘버 원. 기존 통로. 그래서 기존 통로는 있지만 부적합 이 단어가 또요. 세 글자. 또 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단어가 또. 그러면 비록 기존 통로는 있지만 통로가 아니야. 따라서 옆집 다녀야겠지. 통행권 인정된다. 하지만 기존 통로로 다니는 것보다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기존 통로가 있으면 부적합, 제 기능을 못해. 이 단어가 떠야 통행권 인정되는 거지. 기존 통로 다니는 것보다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이유만은 안 돼. 돌아가야 돼. 1시간 동안. 이 통로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돼. 부적합. 그때만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통로의 폭. 저기 보면서, 여기 그림 보면서 들어요. 저기 보면서. 통로의 폭은 현재 을토지용법, 현재 용법에 따라 통로의 범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통로의 폭이. 따라서 을이 현재 주거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출근하는 데 필요한 폭만 인정하면 돼요. 현재 을 땅이 논이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땅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용법대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데 우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현재 농사 짓지만 난 1년 후에 여기 아파트 건설할 거예요. 여기 땅이 굉장히 넓어. 아파트 건설할 거예요. 따라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땅은 이 정도지만 아파트 하려면 덤프트럭도 막 레미콘차도 다녀야 되니까 한 이 정도로 지금부터 다닐게요. 안 돼요. 그게 세 번째야. 통로의 범위는 폭은 현재 이게 동그라미야. 현재 용법대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것이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용법대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거지 나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지금 이만큼 다닙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법대로 인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장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아까 통로 개설할 수도 있다겠죠. 그러면 통로 개설할 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통로 개설 비용 또는 통로 개설해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어. 그러면 보수비용, 유지비용. 자, 통로와 관련된 개설비용, 유지비용이 발생했어.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 갑하고 통행하는 통행까지 을하고 누가 개설 비용 부담해야겠어? 누가 돈 들여서 개설해야겠어?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통행권자. 우리 통로 개설하면 지 돈으로 해야지. 나 당신 땅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통로 개설 비용 부담하세요. 그럼 을은 자살해버려. 자살. 네가 다니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왜 내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줘야 되니? 그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야. 통로 개설 비용은 개설이든 유지든 비용은 누가? 수익자. 통행권자. 단위는 네가 부담해.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 단위는 우리 부담. 이해됐어? 이해되면 되는 거 대부분 판례라. 자, 마지막. 자, 우리 한참 이렇게 통행하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내 통행로에요. 갑이 말뚝을 박아버렸어. 말뚝을. 못 다니게 싸웠거든, 전날. 자, 통행지 소유자가 을의 통행에 어떤 방해가 되는 물건을 설치해놨대. 그러면 얘 통행권 권리자죠. 통행권에 방해가 됐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내 통행하는 권리에 방해되는 물건 치워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그러면 누가 이 방해되는 물건 철거 의무를 부담하느냐? 갑하고 을 중 누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어요? 당연히 설치한 놈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통행지 소유자가 주가 이놈이에요. 통행지 소유자가 을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을 촉조했다면 이게 방해가 동그라미야. 키워드. 통행권은 권리입니다.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누가 설치했어?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물건 설치했죠. 을의 통행권 침해된 거예요. 따라서 권리 침해가 되니까 물청이 나와야지.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냐? 당연히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해야겠지. 이게 상식에 부합해요. 그래서 이 대부분 판례 이 네 개는 이 두 번째만 좀 외워줘야 되고 나머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넘버원, 이놈이 넘버2예요. 통행지 소유 잘 나와요.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두 번째하고 이놈. 통행지 소유자 설치한 네가 철거 의무 부담해라. 이놈이 넘버2. 넘버1은 기존 통로. 자, 이 단어가 따야 돼.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안 돼야 돼. 근데 소수로가 인정된다니까. 언제?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부적합. 통로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이 단어가 떠버리면 기존 통로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옆집 다녀야겠지. 그래서 소수로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이렇게 긍정으로 끝나야 돼. 이놈이 넘버1 기존 통로 부적합 재기능.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 방해되는 물건 설치한 네가 철거해. 네가. 그래서 이 두 놈. 나머지도 다 잘 나와. 현재용법 장래 아니야. 이렇게 오시고. 비용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 통행하는 네가 부담해야지. 개설비용, 유지비용. 그래서 통행권에서 한 우리 8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4개를 본 거예요. 4개. 앞으로 몇 개만 강의 노트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나중에 하면 돼. 점차. 자, 이제 포인트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소유권 1번.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분양권 이거 한 번 나왔어요. 권의 동그라미가 권리 적어요.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분양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자, 중요하지 않고 상린관계. 자, 1번부터 6번까지 잘 나온 놈들이에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어디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자, 일단 기존 통로 밑줄 해야겠지. 기존 통로 밑줄 하시고. 근데 기존에 있던 통로가 어쩐데? 부적합 동그라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 동그라미. 이 두 단어가 뜨면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못 다녀. 하지만 부적합하구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옆집 다녀야겠죠? 인정된다. 통행권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별 3개. 하지만 2번. 소유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대. 자,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대. 이게 바로 기존 통로가 있다면 굴러 다녀야지
이 기존 통로 사용하는 것보다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옆집 통행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잡아요. 여기 이것만 이해가 돼 있으면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어. 기존 통로가 있다면 굴러 다녀야지 옆집 통과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옆집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이게 더 잘 나와요. 앞놈이 1번이 훨씬 중요해요. 자,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자, 통행권의 범위 폭 현재 용법대로만 인정. 따라서 장차 거기가 동그라미죠. 장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여기 있네. 현재 용법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현재 용법대로 범위가 인정되는 거지 장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 지문이요. 그 지문. 그래서 아파트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현재 용법대로 인정되었지 장래 이용사항까지 미리 장차가 장래 이용사항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자 3번도 당연히 별 3개고 자 4번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주어 잡아야죠. 통행권자가 비용 부담해라. 연결됐죠? 다니는 네가 부담해. 소유자 부담하게 하면 자살한다. 자살한다. 네가 수익자 부담해요. 자, 5번.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지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느껴봐. 통행에 방해가 되죠? 통행권은 권리예요. 따라서 방해되는 물건 지어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6번.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누가 설치했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설치했죠? 그럼 권리 침해한 거지. 따라서 방해되는 물건 설치한 네가 철거해.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거기 동그라미 빵하고 철거 의무 부담. 그래서 방해되는 물건 설치한 네가 부담해. 통행지 소유자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5번, 6번 별 3개죠.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 6번이에요. 1번하고 기존 통로,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한다는 6번.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나머지 다 나와요. 어차피 통행권 나오면 다 기출 5개 지문에 포함돼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1번, 6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다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취득쇼, 점유 취득쇼, 공유, 그 다음에 지상 지역.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시간 10분이니까, 10분에, 3시 10분에 시험 보시고, 2월이 시작됐으니까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그거 따로 안 해. 왜 따로 여기 다 있는데. 아, 그건 가이노트고. 가이노트는 따로 안 하죠. 요약집이 3월부터 나와요. 3월부터 이제 이 기본서 안 갖고 와도 돼요. 3월부터는 제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요약집. 2월 한 달은 기본서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좀 이따 봬요.